안녕하세요. 건축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건축 실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건설 기술자들의 어떤 그 실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독일의 건설 기술자들은 독일의 직업 교육인 아우스빌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우스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직업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직업을 소개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교육을 이수해서 그 교육 수료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보통 2년, 짧은 건 2년이고, 뭐 긴 거 같은 경우는 한 3년도 하고 그래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한 2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그 다음 뭐 2개월 나와서 또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 이제 직업,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돈도 벌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처럼 이제 인력 사무실을 가서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다가 건설 현장으로 가는 그런 사례들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즉,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은 자, 그리고 회사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세금이랑,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 그리고 공사의 품질 시공 관련해서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아주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큰 비율의 건설 인력들이 이제 폴란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 비자를 받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아요. 현금 유동성이 국외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나라가 다 붙어 있고 유럽 국가들은 같은 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눈치채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 현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설 기술자들은 회사 소속이 없이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회사들은 자신들이 시공한 것에 관해서 최소 5년 이상의 공사 보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타일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5년 동안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공사라는 게 여러 공사 단계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난간을 설치하는 업체가 난간 시공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외벽 마감 석재를 파손했을 경우에 이제 추가 외벽 보수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를 난간업체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난간업체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으로 그걸 커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회사나 시공업체들은 손해보험을 가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의 경우도 협회에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보험으로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사가 이제 설계상의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 이제 재시공에 대해서 그 보상을 건축사가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건설 기술자도 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그 건설 기술자가 속해 있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 디테일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바뀔 경우에는 건축사나 아니면 건설회사의 감리자의 서면 확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어떤 덤탱이를 써서 재시공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재시공이 발생하거나 완공 후에 AS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공사를 빨리 하는 것보다 무조건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독일에서 시공업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시공 불량으로 인한 책임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회사들은 건설 기술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공의 완성도가 높은 확실한 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축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디테일 도면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공업체를 찾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 디테일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도면을 그려주고 그대로 시공하는 업체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디테일을 똑같이 만들어서 5년 동안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좋은 시공업체를 원하는 거죠.
근데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자가 이제 미연에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들에 참여시키고 아니면 건설 노무자들이 좋은 기술과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설 기술인 분들이 디테일에 대해서 진짜 많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 분들이 설계 단계에서도 이제 디테일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시공 경험이 이제 풍부하고 좋은 건설 기술자에게 사전에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되게 빈번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사보다 당연히 더 많은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건축 재료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같은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 국가 안에 유럽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인건비나 GDP가 낮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좋은 건축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 건축 회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승부를 많이 걸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독일에서 직접 생산되는 건축 자재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우선을 하는 게 품질,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사들에게 좋은 서포트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좀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그 문화지만 건축 재료들 업체들이 리베이트 문화가 좀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100%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렇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출시를 했으니까 한번 저희 회사를 와서 제품들 시연하는 거를 보러 오세요 라면서 세미나를 열어요. 그럼 가서 그냥 뭐 세미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이젠 교육도 받고, 그리고 교육을 하면 건축사가 이수해야 되는 교육 시간에 좀 플러스 가산점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받고, 그리고 뭐 조그마한 선물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USB라든지 뭐 이런 걸 챙겨주겠죠. 뭐 노트라든지 회사 홍보용 그런 것들을 주지, 따로 이제 판매 직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접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와의 신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건축사를 서포트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런 그 디테일을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서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런 제품을, 이런 외벽 파사드를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디테일을 받아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이게 디테일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또 검토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러니까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가격만 좋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중국 제품이나 아니면 폴란드 제품, 그러니까 그런 외국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그런 서포트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생산되는 그런 건축 자재들을 그냥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재 회사들이 또 한 가지 더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은 뭐냐면, 지금 건설 기술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육체 노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양 사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 일자리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점점 그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죠. 그런 건설 기술인 분들의 수가 점점 줄기도 줄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임금 자체도 지금 많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현장은 물론 줄어들 수가 없죠. 현장의 수는 많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건축 자재들이 시공성이 편해야 돼요. 그리고 시공성이 편해야 되고 빨리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이렇게 복잡한 시공 과정을 거치고, 아니면 건설 기술자분들이 어떤 되게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최대한 줄이면서 완벽하게 그 공장에서 미리 다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집 같은 경우는 셀프 리모델링 많이 하잖아요. 셀프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면 그 욕조라든지 아니면 세면기 뭐 아니면 변기 같은 것도
일반인들도 직접 다 그걸 교체할 수 있게끔 어떤 패키지로 잘 포장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런 걸 직접 시공할 수 있게끔도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점점 시공이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 쉬워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줄어드는 건설 기술자 시장, 그러니까 건축 시장에서 이런 변화들에 부응하기 위한 거죠. 만약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건축사의 설계상의 실수인지, 아니면 시공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품이 불량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책임 소재가 너무 극명하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공업자들은 그냥 도면상에 돼 있는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 거고 결국에는 설계상의 미스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미스인지 이 두 개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자는 이게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그 제품의 문제가 불량이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독일에는 이제 굿악텐이라 해서 그 건축 하자에 대한 그걸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감정하는 거라고 하죠. 감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했던 것들이 결국 나중에 소송에 가면 법원에 또 가게 되고 아니면 보험사에서도 감정원을 또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자 책임에 대한 그 보상건이 나왔다면 그럼 그 보험회사에서 그 감정원을 보내서 그 감정원이 이게 본인들 그러니까 시공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건축사의 책임인지 이런 것들을 또 감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와의 관계에서 뭐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서로 트러블이 있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다 해결하면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한국의 건설 현장에 관해서는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분위기랑 좀 다를 거라는 거를 추측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그에 관해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하고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